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7월 27일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역사적인 날짜가 바로 휴전협정일입니다. 즉 1953년 7월 27일 날 6.25 사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국 전쟁이 휴전을 하게 된 거죠. 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지만 아주 3년 동안의 이제 피난한 전쟁을 치르고 남북 통일 없이 그대로 이제 휴전이 됐든 정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전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정말 그 당시는 정말 매우 지리한 싸움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기습 남침 이후에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해서 초산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이제 또 다시 밀려서 일사후퇴를 51년이죠. 일사후퇴로 이제 서울을 다시 내주고 대전 인근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간 게 이제 지금의 휴전선 위치예요. 서울을 재탈환해 갖고 그런 싸움이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말 어떤 특별하다기보다는 확실한 결말 없이 전쟁을 그냥 종전한다 아니면 휴전한다 아니면 정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라면 그 뒤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 뒤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휴전선에서 있었던 전투를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 영화가 이제 고지전입니다. 고지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지전. 제가 그 고지전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축약해 놓은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한 20분 정도 감상을 또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고지전은 서로 고지전을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공방을 이제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7월 27일 날 서명은 됐어도 그 서명된 휴전협정이 발효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한 채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남과 북의 이제 군인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고지전을 치렀던 겁니다. 그야말로 고지 하나에서 사람 병력 2만 명이 죽고 포탄 20만 발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건 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이제 고지전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해서 이제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제 발효가 되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전쟁의 장면이 바로 그것인데 휴전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휴전 협정 조인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행위를 멈추게 한 휴전 협정을 말한다. 아미스티스 휴전 협정이 아미스티스네요. 그다음에 정전하면은 시즈 파이어인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평화협정을 3개월 안에 휴전협정 당사국 간의 논의가 되어야 했다. 네. 그러니까 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 휴전협정이 발효된 이후 3개월 안에 휴전협정을 한 당사국들이 서로 논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954년이죠. 이제 해로 1년 뒤인데 해수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깊은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혹시 화장실 들어갈 때만 하고 또 화장실 나와서만 하고 다르듯이 휴전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이제 사인을 했는데 서로
막상 휴전하고 나니까 이제 뭐 좀 여유로워졌다고 할까 아니면은 뭐 이제 관심이 이제 멀어졌다고 할까 이제 가슴에 와 닿는 그 생각의 그 어떤 그 강도나 깊이가 정같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후에 보시겠지만은 이 휴전협정에 대한민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참 남의 일인데 이런 생각을 뭐 하겠죠. 그게 하지 않았겠어요? 뭐 중국이나 소련도 그때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제 거기에 또 더 끼어들어갖고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런데 휴전협정이를 이제 우리가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서도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북의 전승기념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6.25 전쟁은 비긴 전쟁이죠. 그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거에는 비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뭘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기념을 하는지 난 북한 애들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선전을 하고 싶겠죠.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죠. 누가 지고 누가 이겼겠어요. 서로 비긴 전쟁이죠. 매년 7월 27일 북한에서는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쉬는 모양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날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을 하고 있다. 글쎄요. 승리라는 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개념대로 국토완정 이걸 해갖고서 제주도권이 그냥 싹 휩쓸어 버렸을 때 그때가 승리지. 그리고 북진통일도 압록강 두만강 더 나가서 저 만주까지 찾았을 때 그게 이제 승리죠. 지금은 비긴 전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넌센스라고 보입니다. 개전선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찌됐든 휴전협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네. 이게 이제 정전이냐 휴전이냐 뭐 이런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볼까요? 오른쪽 이 사진이 이제 휴전협정을 조인하는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측 대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 행위를 멈추게 한 휴전협정을 말한다. 네. 아미스티스를 말한다. 휴전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평화협정을 3개월 안에 휴전협정 당사국 간의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 있지만 미국 측의 협상 회피로 인해 실질적으로 깊은 논의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불편한 편이네요. 자, 절차를 볼까요? 휴전에 대한 논의는 양쪽에서 계속 이루어졌다. 유엔 건축은 1950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평화적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산 측이 반대로 유엔 총회에서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공산 측에서는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볼까요? 51년 6월 13일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난 지 대충 1년 정도 지난 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초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가서 현재 이제 휴전 전선 전선이 이제 고착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1년 내 그 이후 2년 동안은 계속 소모전을 치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 휴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양측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협정을 한 거예요. 협상. 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휴전을 이제 동의할 수 없다 해갖고 이제 이 서명에서 이제 빠진 거죠. 국제법상 평시의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예, 그렇군요.
정식 명칭 한번 볼까요?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반으로 하고 조선인민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예, 영문은 그대로 번역한 게 조금 전에 읽은 그 문구입니다.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그다음에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이게 이제 북한 인민군을 얘기하는 거죠.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 Volunteers. 이건 인민지원군을 얘기해요. 중공지원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이거 그대로 번역한 게 조금 전에 이제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중국 그 한자로 표시하면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급, 여기 미시죠. 일본말로 읽을 때 오요비라고 읽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일방, 이어 연합군 군총사령, 뭔가요? 일방, 관어 조선군사 정전협정, 정전적 협정. 이게 참 사령관도 아니고 뭐 모르겠습니다. 중국 간자체라서 잘 모르겠네요. 한국어에는 정전협정, 영어로는 휴전협정이라고 하여 개념상의 혼동이 있다. 어찌됐든 한국말로는 정전협정이라고 되는데 시즈파이어라고, 영어로서는 이제 영어 원문에는 아미스티스 휴전협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휴전협정이라고 이제 휴전 상태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 서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네요. 이 원수가 정말 민족의 원수인지 뭔지 좌우지간 김일성이고, 그다음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해죠. 팽덕해. 우리 발음으로 읽었을 때. 그다음에 유엔군 총사령관은 클라크 대장, 군대장.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한 사람들이 있네요.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이 참석을 했고, 유엔군 쪽에서는 윌리엄 K. 해리슨이 이제 참석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여론에 대한 그 반응을 볼까요? 휴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국민들은 이런 휴전회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이들은 북진 통일을 통한 정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군사작전권 문제로 독재적인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이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독재적인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독재적인 전쟁을 할 수는 없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봐서. 그러나 군사작전권 이런 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도의 그 이제 전략을 펴는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953년 정전협정, 즉 휴전협정이 이제 체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휴전을 반대하는 그 이제 집회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골기대하고. 옛날에는 골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건 안 하지만은.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도 같이 이제 기념을 한다고 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공산화 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정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휴전 그 이제 협정일인 매년 7월 27일 국군과 유엔 참전 용사의 희생에 감사하고 공헌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지정 배경을 볼까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946호네요. 그 법률이 2013년 7월 26일 공포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정부 기념 행사로 이 기념식을 거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7,117호네요. 2020년 3월 24일에 지정이 됐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네요. 법률이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2021년에 대한민국이 기념일로 재지정이 되었다. 기념일의 취지를 보겠습니다.
기념일 제정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성숙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유엔 참전연사와 유엔 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동맹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며 전후 세대에게 동맹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네. 그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네. 이러한 그 이제 동맹 혈맹이죠. 정말 피를 흘리면서 이제 싸웠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조약이 이제 그 맺어졌기 때문에 이 휴전 협정에 대해 이제 조인한 이날을 우리가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기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해전선 기념일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그러저런 그 연휴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휴전이 되고 또 휴전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하지만 그 휴전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한 채의 땅을 서로 뺏고 뭐 빼앗기고 이런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문제 견해라고 보는데 뭐 아무리 뭐 휴전이 되고 정전이 되고 아니면은 정전이 됐다고 치더라도 6.25 사변이라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소련과 중공을 뒤에다 두고 아주 기습적으로 남침한 전쟁인데 비겁한 전쟁이라고 했죠. 그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휴전을 했든 정전을 했든 종전을 했든 뭐 지금 뭐 종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설사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그 뒤에 그 평화가 보장이 되는 거냐. 실제로 그랬죠. 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그 체결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이제 휴전선 인근에서도 NLL 그 해상에서 남과 북을 부딪히고 계속 이 북한 북괴죠. 북괴는 도발을 했어요. 특히 이제 무장공비를 이제 그 남한산에 침투시켜갖고 그야말로 뭐 게릴라전을 벌린다든가 뭐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질 않나, 뭐 비행기를 폭파시키질 않나, 뭐 별의별 그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 보장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어떤 게릴라전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이제 전면전에 대한 어떤 그 우려, 그 우려를 이제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종식시킬 수 있는 게 휴전협정 갖고 되느냐 이거죠. 휴전협정이라는 건 사실 지키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에요. 뭐 협정이라는 것이. 6.25가 그야말로 전쟁을 하겠노라 하고 선전 포고를 하고 시작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그 기습적으로 남침한 그 이제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이후에 이제 핵무기 개발을 했죠. 그래서 계속 이 대한민국 안보의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 지도자,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강수를 씁니다.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휴전협정에 반대한다. 그리고 최후에는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나니까 이건 휴전협정이 아니라 뭘 해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미국이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해서 그걸 들어준 게 바로 한미 동맹이죠. 한미 상호 그러니까 안보 동맹이죠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다시 저거로부터 침범을 당한다면 미국이 같이 도와준다, 같이 방어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한국도 같이 나가 싸운다. 뭐 이런 내용이 바로 그 한미 동맹의 이제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울타리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거기다 담보해 놓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보든지 참 재미난 친구들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경제력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유만만 자신감을 이제 갖는 거라고 이제 봅니다. 참 대한민국이 현대사를 끌어오면서 정말 진짜 경험하고 점쳐해 온 어떤 과정을 보면은 정말 참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죠. 네, 하여튼 그런 아주 참 미묘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7월 27일 휴전협정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7월 27일 휴전협정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한번 그 의미를 곱씹어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